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이나 부엌에 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 괜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신 적은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그 문제 말입니다. 바로 집안의 불청객 바퀴벌레들 때문인데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시중에서 파는 비싼 약품도 독한 화학물질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재료 두 가지만으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더 놀라운 건 비용이 겨우 몇천 원밖에 안 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생하시면서도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렇다고 비싼 업체를 부르기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참고 지내시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참으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당당하게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방역업체에서 일해온 김정수입니다. 수많은 가정집과 상가를 다니며 해충 퇴치 현장을 직접 경험해왔고, 지금은 친환경 방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그 끈질긴 불청객, 바퀴벌레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늦게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는데 갑자기 까만 그림자가 번개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본 적 말입니다. 아니면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세면대 모서리에서 꿈틀거리는 그것을 마주쳤을 때의 그 섬뜩함이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73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드님 가족이 명절에 오기로 했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싱크대 아래에서 바퀴벌레가 기어 나왔거든요. 그 뒤로 며느리가 부엌 일을 도와주지 않게 되었고 할머니는 너무 창피해서 가족 모임 때마다 위축되신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단순히 징그럽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퀴벌레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기는 위험한 해충이거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약들과 면역력을 생각하면 더욱 조심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바퀴벌레 약들을 보면 어떤가요? 독한 화학 성분이 가득하고 냄새도 지독하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같은 연세에는 그런 독한 약을 집안에 뿌리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저 역시 처음엔 강력한 화학 약품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 바퀴벌레의 습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몇 년 전에 81세 할아버지 댁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화학 약품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일반적인 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연 재료로 만든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놀랍게도 화학 약품보다 더 깔끔하게 해결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한 달 뒤에 전화를 주셨어요. 50년 넘게 살던 집에서 바퀴벌레 때문에 고생했는데 처음으로 마음 편히 밤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요. 바퀴벌레가 무서운 건 단순히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수구와 쓰레기통을 기어 다니면서 온갖 병균을 몸에 묻히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릇, 수저에 그 병균들을 묻혀놓고 갑니다. 특히 당뇨나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들께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67세 할머니는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손자가 놀러 왔는데 화장실에서 바퀴벌레를 보고는 무서워서 밤에 화장실도 못 가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손자가 있는 동안 내내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일들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족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시면 독한 약도 쓰지 않고 몇천 원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검증해 온 방법이니까 안심하고 따라해 보세요. 집에 있는 재료 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다 있는 재료들이에요.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그냥 우리가 차 마실 때 넣는 그 하얀 설탕 말이에요. 두 번째는 베이킹 소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청소할 때 쓰시는 그 베이킹 소다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베이킹 소다가 없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마트 가면 1,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한 통 사시면 몇 달은 쓸 수 있거든요. 이 두 재료가 어떻게 바퀴벌레를 퇴치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건 바퀴벌레의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바퀴벌레는 단맛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설탕 냄새만 맡아도 저항할 수 없이 달려들거든요. 마치 우리가 고소한 계란말이 냄새를 맡으면 군침이 도는 것처럼 말이에요. 설탕과 함께 베이킹소다를 먹은 바퀴벌레는 어떻게 될까요? 베이킹소다가 바퀴벌레 뱃속의 위산과 만나면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는 우리 사람처럼 트림을 하거나 가스를 배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뱃속에 가스가 계속 쌓이면서 결국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화학 약품처럼 독성 물질로 죽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아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78세 할머니 댁에서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할머니께서 기관지가 약하셔서 화학 약품 냄새만 맡아도 기침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연 방법을 제안했는데 사흘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부엌에 물 마시러 가는 게 무섭지 않아졌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아예 바퀴벌레를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실수로 아이들이 만져도 괜찮고 반려동물이 있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론 많이 먹으면 좋지 않지만 위험한 화학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혼합물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함께 넣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단 것을 먹고 나면 반드시 물을 찾습니다. 사람도 짠 걸 먹으면 물이 마시고 싶어지잖아요.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퀴벌레가 설탕과 베이킹소다 혼합물을 먹고 바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베이킹소다가 물과 만나서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저는 이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혼합물만 놓았는데 어느 집에서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어느 집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관찰해 보니까 효과가 빨리 나타난 집들은 공통적으로 혼합물 근처에 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부러 혼합물 옆에 작은 물그릇을 함께 놓았더니 모든 집에서 훨씬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81세 할아버지 댁에서도 이 방법을 써봤어요. 할아버지께서 혼자 사시는데 바퀴벌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거든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마다 바퀴벌레와 마주치는 게 너무 무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혼합물과 물그릇을 함께 놓아드렸더니 이틀 만에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젯밤에 화장실에 갔는데 바퀴벌레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뻐하시더군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또 다른 이유는 바퀴벌레의 습성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바퀴벌레는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해요. 그리고 먹이를 찾아 밤에 활동하죠. 우리는 바로 그 습성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설탕 냄새로 유인해서 베이킹소다와 함께 먹게 만들고 물까지 마시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넣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수백 번 해본 방법이니까 실수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혼합물 만드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설탕과 베이킹소다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1대1로 섞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설탕 한 숟가락에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 이렇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섞을 때 절대로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손에 물기가 있거나 젖은 숟가락을 쓰시면 베이킹소다가 미리 반응해 버려서 효과가 떨어져요. 깨끗하고 마른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섞은 혼합물은 작은 그릇에 담으시면 됩니다. 요구르트 먹고 난 빈통이나 소주병 뚜껑 같은 것도 좋아요. 너무 깊은 그릇보다는 바퀴벌레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얕은 그릇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그릇도 준비해 주세요. 이것도 소주병 뚜껑이나 작은 접시면 충분해요. 물은 많이 필요 없어요. 바퀴벌레가 마실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어디에 놓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퀴벌레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놓아야 효과가 있어요. 제가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장소 3곳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엌 싱크대 아래입니다. 바퀴벌레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어둡고 습하고 음식 찌꺼기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죠. 싱크대 아래 구석진 곳에 혼합물과 물그릇을 나란히 놓아주세요. 두 번째는 화장실이에요. 특히 세면대 아래나 변기 뒤쪽 같은 곳이 좋아요. 바퀴벌레는 습한 곳을 좋아하니까 화장실도 자주 출몰하는 장소거든요. 세 번째는 가스레인지 주변이나 냉장고 뒤쪽입니다. 이런 곳은 따뜻하고 음식 냄새도 나니까 바퀴벌레들이 좋아해요. 실제로 69세 할머니 댁에서 이 3곳에 모두 설치해 드렸는데 가장 먼저 효과가 나타난 곳이 싱크대 아래였어요. 이틀 만에 바퀴벌레 사체 몇 마리를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혼합물과 물그릇 사이의 거리예요. 너무 가까이 붙여놓으면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안 돼요. 대략 손바닥 하나 정도 거리가 적당해요.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혼합물을 먹고 물을 찾을 때 너무 가까우면 실수로 혼합물에 물이 튈 수 있고 너무 멀면 바퀴벌레가 물을 찾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75세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이 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셨어요. 혼합물과 물그릇을 바로 붙여서 놓으셨더니 물이 혼합물에 튀어서 베이킹소다가 미리 반응해 버렸거든요. 다시 제대로 간격을 두고 놓으시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청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끼를 놓아도 주변에 더 맛있는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바퀴벌레들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혼합물을 놓기 전에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바닥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나 기름때, 물기 같은 건 다 닦아주세요. 바퀴벌레가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80세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에는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싱크대 아래에 양파 껍질이며 떨어진 쌀알이며 이런 게 많더라고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혼합물을 다시 놓으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혼합물을 놓을 때는 바퀴벌레의 동선을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는 벽을 따라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석진 곳이나 벽 모서리 근처에 놓는 게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반려동물이나 어린 손자, 손녀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설탕과 베이킹소다는 독성이 없지만 그래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으니까요.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이나 구석진 곳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72세 할머니께서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강아지가 혼합물을 하다 먹을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와 벽 사이 틈새 같은 곳에 놓아드렸더니 강아지는 못 건드리고 바퀴벌레만 잡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혼합물의 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놓을 필요는 없어요. 한 장소당 설탕, 베이킹소다 각각 티스푼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바퀴벌레는 생각보다 적게 먹거든요. 그리고 혼합물이 눅눅해지거나 굳어지면 교체해 주셔야 해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습기를 먹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물그릇에 물도 2, 3일에 한 번씩은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주의사항들과 추가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2, 3일 정도 지나면 바퀴벌레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화학 약품처럼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천연 재료를 이용한 방법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해요. 78세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하루 이틀 지나도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싱크대 아래에서 바퀴벌레 사체를 발견했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혼합물을 놓은 후에는 절대로 그 주변을 자주 건드리지 마세요. 바퀴벌레는 경계심이 강한 동물이라서 냄새가 바뀌거나 위치가 달라지면 의심하고 접근하지 않아요. 한번 놓으면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계수 잎을 바퀴벌레가 자주 다니는 곳에 놓아두시면 기피 효과가 있어요. 바퀴벌레는 월계수 냄새를 싫어하거든요. 60대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써보셨는데 혼합물로 바퀴벌레를 잡으면서 동시에 월계수 잎으로 새로운 바퀴벌레가 들어오는 걸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페퍼민트 오일도 좋은 방법이에요. 화장지에 페퍼민트 오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바퀴벌레가 나올 것 같은 틈새에 끼워 두시면 돼요. 바퀴벌레는 이 냄새도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청소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집이 더러우면 바퀴벌레가 계속 들어와요. 특히 음식 찌꺼기나 물기는 철저히 없애 주셔야 해요. 81세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퀴벌레가 없어지니까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도 즐거워졌다고요. 예전에는 요리하다가도 혹시 바퀴벌레가 나올까봐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음식을 만드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바퀴벌레 약은 한 번 사면 10,000원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설탕과 베이킹소다는 합쳐도 3,000원이면 충분해요. 게다가 한 번 사면 몇 달은 쓸 수 있거든요. 혹시 이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다면 몇 가지 점검해 보세요. 첫째, 혼합물의 비율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설탕과 베이킹소다가 1대1로 섞여 있어야 해요. 둘째, 혼합물이 눅눅해지지 않았는지 봐주세요. 습기를 먹으면 베이킹소다가 미리 반응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셋째,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가 정말 그곳을 지나다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보세요. 넷째, 주변이 깨끗한지 점검해 보세요. 다른 먹을 것이 있으면 바퀴벌레가 혼합물을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74세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혼합물 바로 옆에 고양이 사료가 떨어져 있었어요. 바퀴벌레가 고양이 사료만 먹고 혼합물은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고 나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화학 약품을 쓰지 않아서 안전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지켜주세요. 혼합물을 만지고 나서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음식과는 떨어진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어린 손자, 손녀나 반려동물이 있으시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주세요. 80세 할아버지께서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0년 넘게 바퀴벌레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독한 약을 쓰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바퀴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설탕과 베이킹소다를 준비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며칠 안에 분명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효과가 있으시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바퀴벌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좋은 정보는 나누는 게 아름답잖아요. 다음에는 개미나 파리 같은 다른 해충들을 천연 재료로 퇴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모두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들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깨끗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